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경제 성장률, 금리 그리고 수급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경제 성장률, 그리고 어떤 거시 경제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립이 돼야지만 이제 네네. 부동산이 네네. 대세 상승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선반영이 가능하죠.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경기에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진짜 진심으로 많이 대세 상승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동산 시장 자체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3프로가 야심차게 준비한 부동산 전문 프로그램 집으로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저와 함께 해주실 우리 세미정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나침반 세미정입니다. 부동산의 나침반. 아, 네. 네, 자석이 잘 오늘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나침반이 되고 싶은 네. 우리 지선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네. 자, 일단 저희 집으로에서는 크게 현재 부동산에 대한 그 분위기, 뉴스들, 최신 뉴스들 정리해드린 시간이 앞에 좀 있고요. 뒤에 또 우리 실제 찐 고민 사연을 저희가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렇게 이제 크게 두 파트로 좀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고민 상담하는 시간도 굉장히 요즘 인기가 좋은데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가 생각보다 또 확확 바뀌다 보니까 이 흐름을 짚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쌤정님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더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아, 네. 제가 또 정프로님도 그렇고 우리 성우님도 그렇고 또 네. 무엇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네. 또 많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좀 기대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네. 매번 이렇게 또 준비를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일단 뭐 전국의 부동산 상황을 또 날씨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그 기상도 한번 좀 오늘 봅니까? 아, 네. 한번 그러면 통계 네. 기상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KB랜드로 들어가셔가지고요. KB랜드. .kr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네. 저희 이제 웹이나 이제 앱으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일단은 요건 닫고요. 데이터 허브로 먼저 들어가시면 데이터 됩니다. 허브.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통계 기상도가 있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같이 봤었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요. 네.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간과 주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월간을 한번 놓고 본다면 뭐 이렇게 눌러보면 소팅이 되거든요. 여전히 지금 상황으로는 세종, 경기, 인천, 서울, 대구 지역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짙은 파랑일수록 많이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다. 있다. 네. 그리고 일단 한번 여기 전세 탭을 누르면요. 네. 이제 1월 기준이라고 다 나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경기, 서울, 인천, 세종 순으로 이건 지금 월간 단위니까 네. 4% 떨어졌다는 거는 곱하기 12 정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속도로 지금 1월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왼쪽에 짙은 색이 네. 인천하고 그렇죠. 수도권 이제 경기 쪽하고 경기는 지금 천둥이 내리고 있죠. 천둥은 처음 봤어요. 아, 네, 그렇죠. 비만 내렸었는데 이제 네. 비 우박에 이제 천둥까지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좀 급격하게 전세가 좀 상승했었던 것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좀 더 하락폭이 큽니까?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 뭐 가격 지수 상태를 보면요. 이제 네. 작년 이제 1월 기준으로 100인데요. 뭐 서울 같은 경우 90이죠. 매매를 한번 찍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94.8이죠. 작년 1월 기준으로 한 5% 정도 빠진 거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전세는 이미 10% 넘게 떨어졌으니까 전세가 지금 하락하면서 매매 시장 자체를 더 위축시키고 있는 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뭐 서울 지역 하게 되면 각 네네. 구별로 좀 나오는데요. 네. 간단하게 서울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번에 약간 좀 특징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 저희 이제 주택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 주간마다 전국에 네. 있는 중개사 사장님으로부터 이제 가격 시세와 그리고 설문을 같이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각각을 다 검수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값인데요. 일단 이것들의 값들 보면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앉아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중에서 한번 저희가 KB 통계에서 부동산 시장 심리를 누르면요. 네. 이게 이제 통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요거 매매 가격 전망 지수를 한번 볼까요? 이건 네. 처음 소개시켜 드릴 것 같은데 이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전국의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주택 시장이 오를 거냐 혹은 내릴 거냐 이걸 이제 설문을 받는 겁니다. 설문을 통해서 네. 수치를 내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꽤 정확한 게 자, 전체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네. 쭉 이제 여기 툴바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상황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100으로부터 이제 위에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네. 아래에 있으면 이제 내려갈 것 같다라는 이제 현장에 있는 네, 분들의 네, 어떤 네. 목소리입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재작년 11월에 이제 가격이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네. 다른 어떤 지표보다도 실은 이게 가장 정확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저 몇 년짜리입니까? 지금 현재 보여주신 이제 각 월마다인데요. 여기는 2014년. 14년부터 네, 그리고 2023년까지 저희가 이제 계속 이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과거 자료를 보더라도 네. 요때부터 이제 하락이 되지 않을까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수 자체는 보통 한 6, 7월에 떨어진 걸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때부터는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현장에서는 돼 왔었던 거죠. 예측하신 게 언제부터라고요? 떨어질 걸 예측하신 게? 네, 재작년 11월. 재작년 11월. 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정확한 거죠. 그러면 지금 저 끝에 보면 살짝 올라가고 그렇죠. 있나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온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작년 12월과 이제 올해 1월을 놓고 본다면 58에서부터 67로 지금 살짝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오를 거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벌써? 아니죠. 뭐 상승 보시면요. 상승할 거다라는 응답이 0.6에서 이제 1.2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요거 이제 요 밑으로 내려오면 일단 아직은 하락이다. 하락인데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금 하락의 속도가 약간 좀 늦춰지는 정도? 늦춰주고 약간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급매물이 약간 안 보일 거다라는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정책 부분들이 좀 최근에 거의 한 주마다 거의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네. 거기다가 기준금리는 인상이 되고 있지만 실은 시장금리는 오히려 지금 내려가고 있었던 네.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약간 지금 매수세가 약간 붙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세는 조금 있지만 그렇다고 대세 흐름을 네, 바꿀 그렇죠. 정도는 아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지금 시장의 어떤 움직임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매수의 지수라든지 뭐 이런 전세 같은 것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또 이 궁금한 게 우리 네. 세미정님께 하나 또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이죠. 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번 이 KB 저 부장님 한 분이 와서 앉아 계셨거든요. 네. 네. 오늘부터 안 계십니다. 혹시 이제 관심이 이제 좀 떨어졌다? 아니 뭐 그건 아니죠.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네. 뭐 워낙에 정프로님이 이제 진행을 잘해주시니까 이제 네.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시그널처럼 네.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 다음부터 또 오시라고 말씀드릴까요? 억지로 앉는 건 더 안 좋죠. 네. 다 같이 뭔가 이게 자발적으로 으쌰으쌰 해줘야 되는데 네네. 요건 한번 제가 네. 조회수를 한번 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렇게 kbland.kr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을 한눈에 이제 보실 수가 아주 편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네. 컴퓨터로도 되고 앱으로도 되고. 네, 맞습니다. 네. 앱에서는 이제 KB 부동산 네. 그 앱으로 KB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좀 몇 가지 조금 새로운 거 더 보여드리고 새로운 것도 있습니까? 제가 좀 소개를 좀 더 네네네.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앱은 진짜 제가 앱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혹시 지선 씨 저는 깔아 만났어요. 깔아 만나셨- 네. 전 들어가 봤는데 네. 진짜 앱은 잘 돼 있다. 잘 돼 있어요. 돈 진짜 많이 네. 처발처발한 느낌이. 네. 저 정보를 진짜 내 것처럼 다 잘 쓸 수 있으면 엄청 좋을 텐데. 네. 근데 앱은 진짜
진짜 잘 만드셨더라고요. 지금도 뭐 계속 개발자분들이 계속 새로운 걸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건 대기업들이 잘해. 네, 아마 저희 뭐 기업에서도 뭐 이런 수익화보다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전국의 어떤 부동산 사장님들의 어떤 통계 자체를 앉아서 클릭 몇 번만으로 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수익은 안 나. 이 회사 입장에서 내가 볼 때는 이거에서 수익 내려면 적어도 이거 가입비 월 한 5만 원씩은 사람들이 내야 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뭐 아마 평생 무료로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돼요. 네. 잘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 한번 공공 통계 몇 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딱 어제 날짜로 지금 미분양 관련된 자료가 일단 나왔고요. 아직 저희 어플에서는 이제 반영은 되진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녹화 방송을 보실 때 아마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이게 미분양 현황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검게 칠해진 데가 미분양이 좀 많은 곳이에요. 지역 대구, 자체가. 경북. 네, 충남, 경기 이쪽이 미분양이 많죠. 네. 지금 현재 보시면요. 12월 자료가 바로 어제 나왔는데 6만 8천호로 지금 나왔거든요. 이걸 한번 연간으로 보시면 또 기억이 잘 보실 겁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요 막대 자체가 예전에 이제 미분양이 많았을 때 지금 미분양이 계속 없다가 지금 미분양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12월 통계가 지금 현재 6만 8천호가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국토부 이제 장관께서 일단 우리 미분양의 위험 순위로 보는 걸 지금 6만 2천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20년 평균이 이제 6만 2천이거든요. 그거보다 넘어가면 위험 신호로 보는 거죠. 근데 지금 12월 통계 어제 통계에서 일단 위험 신호가 일단 포착이 됐고요. 미분양.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미분양을 좀 해소하고자 선제적으로 좀 청약시장 지원하는 그런 대책들이 좀 나왔고요. 또 어제도 또 대책이 또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관련해가지고 이따가 또 한번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표로 보면요, 미분양 이 사실 분양을 엄청 많이 해. 그 2016년도랑 만약에 비교했을 때 분양을 엄청 많이 해서 미분양이 많은 거랑 분양을 조금 했는데 미분양이 어느 정도 비율이 좀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워낙 안 사서 미분양 생기는 거랑. 그거 정확하신데요. 요 밑에 자료를 보면 조금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준공후 미분양이라는 게 실은 이게 악성 재고거든요. 악성 재고. 네, 이거는 만들어놨는데도 안 사는 거. 네, 이건 다 완공이 됐는데 안 사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늘어날 때 이제 시장이 좀 어려움에 좀 처할 건데요. 요거 규모를 한번 눌러볼게요. 60제곱미터 이하, 이제 85 이하는 과거로 놓고 봐서는 지금 봤을 때 과거에는요 미분양이 많았던 시절에는요 이런 연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시죠? 굉장히 그 대형 평형들에 대한 미분양이 많았었죠. 근데 요즘에는요 대형 평형 거의 없어요. 분양을 안 해서 그런 거죠. 대형보다는 이제 중소형으로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중소형의 지금 미분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거꾸로 얘기하면 과거 우리가 미분양이 많았었던 이런 2008년, 9년 이때는 뭐 대형 편형들을 많이 밀어내서 이것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없어서 미분양이 좀 있었다면 지금의 미분양에 늘어나는 그런 과정들은 이제 뭐 국민 편형 이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좀 주택 수요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됐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같은 개수라고 하더라도 좀 시장 상황에서는 좀 많이 좋지 않다. 이렇게 쌤회장님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저 그래프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가? 아실까요? 정프로님 딱 보고 아세요? 직관적으로?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 직관적으로 전 그리고 이제 워낙 그래프가 또 쉽게 설명이 좀 잘 돼 있어요. 요 화면에서 보시는 거 말고도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도 설명이 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네. 이거 하나하나 눌러보면 설명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용을 해봐요. 네네. 지선 씨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야노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시장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이제 시장을 이해하고 또 좋은 기회를 또 잡아야 되잖아요.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기상도에서 왼쪽에 놓고 보시면 전문가 칼럼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매번 이제 컨텐츠들을 좀 발행을 하는 건데요. 보시면 제가 즐겨보는, 저도 주로 잘 보거든요. 이 시리즈를 보시면 허생원의 사랑방 이야기라고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조금 나와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이번에 올라온 거는 소득과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칼럼인데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요 글을 좀 쓰시는 분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분석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1화부터 지금 한 200화 정도까지 있는데 좀 꾸준히 좀 심심할 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좀 색다른 시각이 좀 있습니다. 저분은 저걸 왜 쓰시는 거예요? 저분이요. 저희 직원. 직원이에요? 네네. 어떤 분이시냐면요. 여기 저희 허 의원님이라고. 그래요? 저희 KB증권 이제 리서치 센터장까지 하셨었어요. 원래 건설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신데 확실히 제가 보면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 중에서 애널리스트 출신들이 이런 어떤 직관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출근을 하면 네, 이분이 항상 먼저 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일찍 출근하는 편이거든요. 출근 좀 일찍 하시는 편이다. 네, 근데 이분 항상 먼저 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신문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그러니까 원래 증권 다닐 때는 새벽 5시에 출근하셨대요. 그러니까 매 시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항상 여쭤봐요. 이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걸 또 여쭤봤냐면 저는 원래 주식이 오르고 나서 부동산이 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떤 자산시장 자체가 부동산이 무겁고 주식이 좀 가볍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상승하고 나서 부동산이 상승한다라는 이런 이론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또 정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이 먼저 간다고요? 주식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부동산을 보신대요. 부동산이 오르면 주식이 이제 정말 대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경제 성장률, 금리 그리고 수급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경제 성장률, 그리고 어떤 거시 경제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립이 돼야지만 이제 부동산이 대세 상승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선반영이 가능하죠.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경기에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짜 진심으로 많이 대세 상승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동산 시장 자체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저희 KB 부동산 앱을 보시다가 좀 심심하시다, 아니면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벌써 1화부터 198화까지 지금 만들어진 거죠. 저분 말고도 이제 저렇게 칼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럼요. 저희 지금 저희 부서에 심지어 방송국 PD에서부터 개발자, 그리고 뭐 저희 부장님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아니, 이런 말씀 좀 왜 쓰시는 걸, 왜 저렇게 열심히들 하시는 걸까요? 돈을 주잖아. 안 쓰면 또 협박하잖아. 이제 저희 이제 업무죠.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를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세미정님도 쓰세요? 네, 저도 씁니다. 그래요? 네, 제가 최근에 또 보고서 하나 낸 게 있긴 코너 이름이 뭐예요? 코너는 아니고요. 지금 KB 이제 경영연구소에 가면 이제 오피스 시장 동향이라고 보고서를 하나 썼고요. 이제 뭐 다른 학회나 이런 전문가 세션에서 한번 또 발표를 또 했습니다. 저기에도 올라와요? 여기는 아니고요. KB 경영연구소에 저기 올라오는 걸 쓰셔야지. 그럼 한번 써볼까요? 애사심이 약간 좀. 아까 새벽 5시 매일 출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네요. 그렇게 비교하는 버릇은 안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하여튼 그 KB 부동산 앱에 들어가시면 저런 부동산 관련된 여러 정보들 포함해서 또 전문가들이 쓴 저런 칼럼들 같은 것도 볼 수 있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한번 이런 거 이용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부동산 뉴스를 좀 봐야 될 시간인데 부동산 관련 뉴스들이 또 분위기가 좀 바뀔 만한 그런 뉴스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볼까요? 진짜 너무 궁금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거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아마 제 주변에도 지금 부동산을 좀 사시려고 하시는 대기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전히 또 과감하게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또 힘들어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올해 정도에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단 서둘러 주택을 매입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 시장을 충분히 지켜본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겠고, 아주 급할 경우에 이제 급매물 위주의 매입을 한번 고려해 보라고 조언을 한다고 저기 디지털 타임스 기사께서 네, 이런 또 기사를 좀 쓰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에서요, 이제 올해 이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보고서를 또 만들어냈는데요. 그래서 올해 중요한 변수가 정책과 금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뒤에 요거 관련돼서 조금 더 딥하게 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금리와 정책. 네. 이거 올해 중요한 두 가지 변수가 아니라 원래 중요한 두 가지 변수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특히 우리가 시장이 반등을 할 건지 하락을 할 건지를 보려면 네. 이 부분을 좀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잘 보라는 NH투자증권의 보고서가 있었다는 그런 뉴스. 네, 제가 네. 일단 뒤에 한번 더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좀 기사가 좀 많아가지고 기사가 많습니다. 네, 네. 조금 더 퀵하게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퀵하게는 뭐예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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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하게. 네. 또 왜냐하면 우리 전문가분들이 뭐 굉장히 의견도 좀 다르긴 해서 네네네네. 또 시청자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누군 오른다고 하고 누군 떨어진다고 하고 지금 시장은 정확하게 어떤 지표를 보면 지금 갈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떨어진다는 게 대세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떨어지는 게 보는데. 대세인데 지금 약간 꿈틀거리는 게 약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네. 뭔 부동산 이제 겨우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 정프로님이 알려주신 것 중에 데드캣 바운스라고 있지 않아요? 이거 떨어지다가 살짝 꿈틀. 아, 그렇지. 네. 아, 맞아요. 아유, 이게 좋네.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네. 잠깐 몸 튕겼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수도 네, 있죠.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지금 좀 예의주시할 시점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금융위원회 이제 업무 보고에서 뭐 130 이제 부동산 정책이 하나 또 나왔어요. 보통 부동산 정책은 금융위원회랑 이제 우리 건설교통부 두 군데에서 보통 나오거든요. 네. 요즘은 뭐 아파트는 보통 금융에 좀 많이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금융위원회 어떤 정책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제 나온 정책을 보시면요, 일단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세금을 빼줘야 되는데 이제 네. 못 돌려주니까 대출을 통해서 일단 해주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급하게 팔아야 할 이유가 한 번은 좀 없어진 거겠죠. 자, 두 번째는요, 다주택자와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해 줬어요. 3월 말에 시행을 할 건데요. 네. 이전에는 아예 규제 정책이 있었을 때는 주담대 자체를 허용을 안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사줘라, 이런 어떤 정부의 시그널이 지금 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어떤 고정금리를 좀 열어줬고요. 그리고 뭐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초과, 그리고 이제 시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 대출 보증을 확대해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상위에 있는 집에서 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준 거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세 수요 자체, 주택 수요 자체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약간 하방 압력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에 말씀을 드렸죠. 네. 이제 1월 30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발표는 4.75에서 시작했는데 네. 그 사이에 0.5%가 내려갔습니다. 금리가 오. 4.25예요. 네, 4.25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들을 정책 금리에서도 반영을 해준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효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빨간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을 만났을 때 조금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 기사를 더 갖고 왔는데요. 네. 장의자이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장위동. 저번 네네네. 주에 저희 얘기했던 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장의자. 그래서 오. 지금 40%가 계약을 포기했고 무순위 청약까지 가서 일단 선착순 공급까지 넘어갔거든요. 아, 40%가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비 당첨자까지 포기했었고 무순위 청약까지도 다 완판이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선착순 공급을 갔거든요. 네. 이제 저번 주 주말에.
선착순 공급은 뭐냐면,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은 이제 청약 안 된 미분양을 다 순위를 받은 다음에 이제 무작위 추첨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안 되면 그냥 먼저 온 사람들한테 그냥 평형하고 골라가지고 바로 계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저번 주 주말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모였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죠. 네네. 누구나. 전국 누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역시 시장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있구나.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느껴졌고요. GS 건설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번 선착순 공급을 통해서 어떤 전체 한 80에서 90% 물량이 소진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다 팔리지는 않겠지만 완판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사진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네. 많이들 지금 좀 몰려들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완판됐고 그다음에 저층 조금 이제 아직은 남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포더 클래시라고요. 네. 네. 요것도 지금 뭐 그때 19대 1 경쟁률이었지만 마지막에 다 안 해가지고 49%를 일단 이것도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근데 분양가가 14억대 너무 비싸 보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옆에를 이제 마레프가 바로 옆에 있는데 네. 마레프 가격을 놓고 본다면 14억의 신축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있다고 봤거든요. 네. 마레프는 얼마예요? 마포 레미안 푸드지오죠? 네. 지금 뭐 시세는 일단 15억 이상 가고 있죠. 현재도? 네. 원래 거기 좀 뭐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레프가 대충 한 6, 7년 됐나요? 그 정도 됐을 그 정도 겁니다. 된 것 같은데 네네. 그죠? 근데 신축이 그 바로 옆에 들어오는데 14억 분양가면 네. 충분히 매력 있다. 엄청난 매력이죠. 근데 이게 후순위 분양이라서 실은 돈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거든요. 후순위 분양? 네. 그러니까 이게 하자마자 네. 이건 후순위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지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잔금 납입을 바로 해야 돼요. 60일 안에. 14억을. 네, 14억. 다 준공됐고 네네네. 그냥 들어서 바로 살면 돼요. 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대출을 좀 열어줬기 때문에 대출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나와도 일단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한 70% 나온다고 치더라도. 네. 그래서 요거가 지금 무순위 청약을 했는데 27가구 이제 모집이었었어요. 이거 가구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얘기할 때는 이 정도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 못 하거든요. 네. 근데 27가구 무순위 청약에 지금 54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500명 지금 선수들이 좀 입장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선수 있어요. 입장.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좀 어려워요. 특히 지방은 미분양도 많고요, 마피도 네네. 많고요. 여전히. 네. 서울의 좀 주요 입지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의 어떤 선수들이 지금 분양권 전매를 좀 풀어주잖아요. 네네. 1년 뒤부터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아마 좀 타임 테이블 좀 길게 보시고 이제 좀 진입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요 정도 가격이면 서울 주요 지역인데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네. 좀 재산이 있는 분들이 그렇죠. 네, 많이 좀 돌아다니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다시 바뀌는 건지 아니면 네. 우리 지선 씨 말씀하신 그 데드캣 바운스인지 네. 그건 한번 저희가 시간 지나면서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자, 네. 뉴스도 있습니까? 그럼요. 또 있어요? 이게 뉴스의 끝이고요. 이제 좀 부동산에 관련된 네. 보고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 상승으로 가는 저점을 지금 확인한 과정인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하실 수 있게 한번 만들고자 제가 이 자료 몇 개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누구 보고서입니까 이거? 누가 이건 쓴 이제 거예요? NH투자증권이에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분. 네네네. 네. 자, 일단은 요 NH에서는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네. 상승 요인은 일단 인플레이션, 원가 상승, 그리고 월세 가격 상승, 공급 지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상승 요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하락 요인은요 금리 인상, 가계 부채 부담, 전세 가격 하락, 경기 둔화, 기업 구조 조정을 하락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요인이 지금은 조금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라고 해서 좀 갖고 왔는데요. 전세 가격에 대한 실거래가 지수예요. 네.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었죠. 네. 근데 전세 가격이 고점을 형성한 게 언제냐면요. 2021년 9월입니다. 자, 그럼 2년 뒤면 언제죠? 2023년 1월이요. 네, 올해 9월이죠.
그럼 이 전세 가격 고점이 올해부터 역전세가 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올해 9월이요? 네, 올해 이제 9월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미 전세 가격은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세 만기가 저 고점에서 지금 돌아오는 게 올해 이제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보통 이제 이사 시즌 하면 이제 2월하고 네. 2월, 3월 그다음에 이제 9월 뭐 이 정도 8, 9월 많이 보잖아요. 왜냐면 신학기 시작되고 뭐 이럴 때 네. 2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2월이죠. 2월이 아마 앞으로의 방향을 판가름할 아주 좋은 한 달이 될 것이다.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네. 네, 맞아요. 이사철에, 그래요? 네, 이사철에 진짜 이사 수요가 많은지. 네. 근데 한번 9월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9월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들을 어떻게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집주인들은 어떤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들을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집을 매수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좀 기회로 보셔가지고 네, 견디지 못하는 어떤 매물들을 좀 소화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기회를 좀 잡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2월 달에 신문 기사가 많이 날 겁니다. 뭐 집주인 연락한데 세입자 엉엉 뭐 이런 제목들이 있죠. 네. 그리고 뭐 소송 가능한가요? 뭐 문의 급증 뭐 이런 그런 제목들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 그런 거 한번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또 2회차에서 또 충분히 얘기했었던 부분이잖아요. 아마 2회차 분 뭐 한번 보셔가지고 그 부분을 주사기요? 네. 제가 얘기를 했는데 또 그걸 또 2회차 물타기를 하시면 어떡하나. 그렇지만 또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저희가 또 충분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요거는요. 지금 금리 이 음영이 이제 금리 인상기고요. 그리고 파란 선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그리고 요 얕은 파란 선은 이제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기준금리고요. 자,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2022년, 2023년을 보면 기준금리가 되게 높이 올라갔죠. 네. 그러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도 지금 내려가고 있죠. 전세가 더 먼저 떨어지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이 이후의 과정이 궁금하죠? 네. 어떻게 될지.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요. 자, 과거 99년부터 일단 있는 시계열 그래프예요. 자, 여기 한번 지금 현재 위기를 우리는 보통 글로벌 금융 위기 쪽을 좀 놓고 많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지금 이렇게 내려갔죠. 요만큼. 네. 내려가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바닥을 기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얼마큼 됐었죠? 굉장히 기네요. 네, 한 6, 7년 정도 이런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락하고 나서 바로 올라갈 거냐? 이게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분명히 좀 필요할 거고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무겁기 때문에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소득이 향상되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지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서 기사에서 일단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겁나서 포모라고 하잖아요. 네, 뭐 너무 겁나서 뭐 추격 매수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시장을 좀 더 주의 깊게 좀 보셔가지고 기회를 좀 잡으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거는요. 저 뭐야 걸레 빤 거 걸레 짤 때 이렇게 짜잖아요. 네네. 제가 좀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국토연구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국토연구원. 네. 들어는 봤어요. 저는. 네, 우리나라 가장 뭐 최고의 뭐 국책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국토연구원에서 최근에 박진백 이 박사께서 이제 연구한 보고서 중에 제가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3차원 그래프입니까? 맞아요. X축은 충격 반응 시점. 이게 이 연도입니다, 연도. 네. 네, 이제 뭐 2022년까지 있고요. 네. 여기는 충격 반응 기간 월로 나온 거고요. Y축은 충격 반응 크기. 그래서 0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뭐냐면요.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 반응 결과예요. 네. 네. 이제
뭐 바모형을 좀 이용했는데요. 요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백타자기 회귀 모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 테스트 하듯이 금리 인상 어떤 충격을 줍니다. 충격을 줬을 때 주택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3차원은 왜 필요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 그림이 뭐 딱 봤을 때 굉장히 인사이트가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전혀 지금 약간 이해를 못하겠어요. X, Y, Z축이 각각 뭐라고요? 자, 금리. 네. X축은 기간. X축 기간. 기간. 네, 그래서 이제 1992년에서부터 네. 2022년까지. 네. 자, 그리고 이제 Y축은 금리. 월. 네, 금리를 충격을 딱 줬을 때 네. 주택 가격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저 총 지금 2년으로밖에 네, 2년까지 보는 거죠. 표현이 안 되네요. 자, 네. 요거는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질 거냐? 가격. 네. 금리를 딱 높였을 때 네. 25pp 올렸을 때 주택 가격이 몇 프로씩 떨어지느냐. 이걸 이제 3차원으로 그린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바모형을 통해서 한번 추정을 한 건데요. 여기 최근 한번 볼게요. 최근에 금리 인상 충격을 줬을 때 네. 가격이 쭉 떨어졌죠. 네, 3개월 이내에 쫙 떨어지고. 네, 쭉 떨어진 겁니다. 이게 여기가 0인 거예요. 여기가 0. 네. 마음을 열고 보셔야 돼요. 3차원에서. 마음을 열고 봐야지 네, 보이는군요. 마음을 열고서. 네. 자, 네. 2020년 요 끝만 볼게요. 0에서 금리 충격을 주자마자 가격이 네. 쭉 떨어져요. 네,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한 언제까지 12개월? 떨어져? 네, 12개월에서 15개월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근데 여전히 떨어지는 거지만 충격은 좀 덜한 거죠. 자, 그게 과거에는 안 떨어졌죠, 거의. 근데 시간이 오면 올수록 금리 그러네요. 인상 충격이 아파트 매매 가격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12개월에서부터 15개월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예요? 지금 금리 인상 뭐 1년 10개월쯤 넘었죠. 됐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계속 또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금리 인상 연준에 저건 이제 연준 금리 기준이에요? 아니죠. 우리나라 시장. 한은. 한국은행. 네네네. 한국은행.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거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 지금 한 번 혹은 두 번 더 남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다시 내년 1년 후까지 영향을 주긴 준다. 물론 처음 금리 올 때처럼 세진 않지만 네. 안 좋은 영향을 주긴 준다. 네, 안 좋은 영향은 이미 12개월, 그러니까 1년 뒤 혹은 15개월까지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었던 건 재작년 6월부터 이제 금리 인상들이 효과를 지금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금리 인상들이 차츰 그런 어떤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이거를 이제 주의 있게 생각하신다면 네. 아직까지 조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하락 압력은 조금 더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올린다고 치면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더 그렇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자료인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를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책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오른쪽은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2008년도부터 2011년도. 네. 왼쪽은요. 이게 전국 기준의 어떤 가격. 이건 서울 기준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의 아파트 가격은요. 서울과 전국이 좀 다른 양상을 좀 펼쳐졌어요. 근데 왜 다른 양상이 펼쳐졌는지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번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쇼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경제난국 극복 종합 대책도 뭐 발표도 많이 했어요. 제가 요걸 봤을 때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거는요. 이런 부분들. 자, 1년에 몇 번씩 대책이 나오고 있죠? 4번에서 6번, 네. 말해서 한 2, 3개월마다 네, 이제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부동산 정책을 보면요. 이번 정권 시작되고 나서 8번, 9번 나왔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 우리가 3% 찍을 때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지금 그럼 한 매주 해. 4번 지금 하고 있죠. 네. 4번, 5번. 그래서 과거의 전례 없이 좀 정부도 굉장히 빠르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일단 네. 장점이고요. 그리고 봤을 때는 2, 3개월마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월, 5월 정도에 한 번 더 부동산 정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완화적인 부동산 정책. 네,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한번 부동산이 꺾이기 시작하면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올리는데 시장을 올리는데 바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경제 수장에 대한 이런 어록들을 한번 트래킹을 해보면 네. 이분들이 어떤 시장 자체를 이렇게 완화시킬 목적은 없어요.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목적은 있어도 네. 시장을 떠받치려는 이런 의도는 전혀 없거든요. 속도는 늦추지만 그렇다고 네. 다시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정책들에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딱 여기 내려가다가 이제 급반등하게 된 시기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양도세 5년 면제. 예, 그다음 시장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정부가 좀 겁났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권은 LTV 강화를 하고 DTI를 확대했어요. 네. 금융을 줄인 거죠. 네. 금융을 줄이게 되면 주택 수요 자체가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단 서울은 그때부터 다시 하락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보다시피 미분양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라는 이름하에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을 합니다. 지방. 그 다음부터 지방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도세 감면 같은 파격적인 어떤 정책이 나오면 네. 그때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정책을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일단 금융적인 좀 급한 좀 뭔가 주거 안정을 좀 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주택 수요 자체를 좀 진작시킬 수는 있지만 시장 자체를 이렇게 좀 요 정도까지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직 지금 안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좀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과거의 위기 때 어떻게 정책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이 부분들 만약에 뭐 제가 계속 있으면 뭐 시점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제가 없더라도 계속 있으셔야죠. 뭐 또 준비하고 이용하시면 계십니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 양도세가 과연 면제될까 이제 이런 의문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는 굉장히 좀 센 정책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경기 침체가 이슈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KB 하우스뷰도 보면 일단 개인 고객 그룹 대상으로는 일단 연착륙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기관들 대상으로는 일단 어떤 투자가 좋냐라고 얘기한다면 주식 그리고 채권 주식 그리고 대체 자산, 대체 자산이 또 부동산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채권을 더 우선시한다는 건 아무래도 지금 현금 흐름 자체를 가지고서 기회를 좀 더 포착하라는 그런 어떤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좀 예의주의하셨다가 기회를 조금 천천하게 좀 잡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을 우리가 좀 특히 부동산은 잘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느끼지만 네. 정부 정책이 별로 시장에 영향 못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향을 주느라. 네, 정책과 금리.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시장 참여자 중에서 매수 매도자 이제 개인만 생각하지만 이 시장의 어떤 조율자거든요. 게임의 룰을 정하는 정부가? 사람들이 정부예요. 네, 그래서 정부 정책 무시하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고요. 네네. 네, 정책의 어떤 흐름, 앞으로의 예상 같은 것들을 좀 보신다면 언제 진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공부하실 수 있는 그 방법들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런 걸 한번 좀 보시면서 네, 꾸준히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집으로 이거 계속 했으면 좋겠다. 집 살 때까지. 네, 제가 집 살. 지선 씨 집 살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예. 빨리 사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어디 좀 갈 데가 있으시구나. 아니야. 세미정님, 뭔가 준비하고 계신가봐. 그런가 보다.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의 이익을 위해서 네네네. 죽는 한까지 나오겠습니다. 네, 우리 세미정님이 제가 보니까 어디 또 지금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신 모양이야.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부동산 관련된 각종 정보들 또 여러 분석들 뉴스들까지 우리 세미정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는 우리가 또 실제 고민 사연을 해결해 드려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세미정님 그리고 우리 지선 씨도 항상 내가 그 사연자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마음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연자 만나러 2부로 가겠습니다.